전라남도 나주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정촌고분. 2014년 모두를 놀라게 한 유물이 발견됐는데 바로 1500년 만에 빛을 본 유물들. 철제 검을 비롯해 다양한 토기가 함께 발견됐는데 그 의미가 심상치 않다.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진짜 상태가 좋았어. 다행이다. 응?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모두를 긴장시켰던 유물은 따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발견된 유물은 바로 백제 금동 신발 한 쌍.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화,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정교함과 보존 상태까지 완벽한 정촌고분 금동 신발. 이 신발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금동 신발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 (1996년) 처음 발견된 정촌고분. 발견 당시부터 의아한 부분이 많은 곳이었는데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구릉지랄지 아니면 평지랄지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촌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영산강 일대에는 보감리 고분군, 영동리 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된 상황. 그런데 정촌 고분만 산중턱에 위치해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어떤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무덤 주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 정촌고분에서 이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당시 영산강 유역의 유력자로 추정되는 상황. 혹시 완벽한 상태로 발견된 금동 신발에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용머리 부분.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에 하면 그 봉황, 그 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유물들에서 확인된 백제인들의 용 사랑. 혹시 다른 신발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걸까?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촌고분 신발에 유일하게만 그 용머리 장식이 남아있거든요. 다른 유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용머리. 이 밖에도 놀라운 것은 이 금동 신발에서 다른 나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는데. 머리가 2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당시 글로벌 트렌드를 따른 흔적까지 보인다.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활발한 문화 교류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총고분 금동 신발. 당시의 금속 세공 수준까지 엿볼 수 있다. 바닥판에 됐으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무는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총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쓰인 용머리 장식부터 해외 트렌드를 반영한 패턴, 그리고 최신 기술로 좌우측까지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공을 들인 정총고분 금동 신발. 당시 신발 주인의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남다른 미적 감각까지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총고분에서 무덤 주인의 놀라운 정체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유물이 발견됐다.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총고분 금동 신발 주인은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계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계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나이는 40대 후반, 키는 150cm 정도로 추정되는 정총고분 금동 신발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총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식이 일본 그리고 가야권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신발에 새겨진 용무늬처럼 용이 되어 우리 곁에 중요한 사실을 남기고 간 정총고분 금동 신발의 주인공. 5, 6세기 백제의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까지 남기고 간 그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